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밤부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장로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솔 캐스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충장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13호 태풍 링링은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인데요. 이 태풍이 점차 가까이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바람의 세기도 점차 강해지고 있고 빗줄기도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오늘 늦은 밤에는 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 서귀포 해상에 위치한 태풍은 서쪽 해상을 따라 빠르게 북상하겠고 내일 저녁쯤 평양 부근에 상륙한 뒤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내일 오전이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6시에 태풍이 목포 해상을 지나겠고 광주는 오전 8시에 태풍이 가장 가까이 위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과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에서는 태풍특보가 내려졌고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흑산도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남 남해안에는 100mm에서 최고 200mm의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 링링은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초속 40에서 5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25m에서 35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간판이 날아가고 나무가 부러질 정도의 색이니까요. 주변에 날아갈 물건이 없는지 잘 살피시고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4m에서 최고 10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저지대 침수 피해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장로에서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태풍의 위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동차가 날아갈 정도라는 강한 바람이 특히 걱정인데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배를 따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직 수확할 시기가 아니지만 13호 태풍 링링이 상륙하기 전에 미리 수확하는 겁니다. 아직 익지도 않은 배를 수확하는 탓에 농부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한 열흘쯤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태풍이 온다니까 미리 따고 있어요. 아파트 공사장 자재들도 바람에 날리지 않게 끈으로 단단히 묶어놓았습니다. 인부들은 긴장 속에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상판 올라가면은 철근 이외에 이렇게 바늘재, 합판 그런 부분에 날릴 부분에서 다 수고해서 다 밑으로 다 내려가지고 순간 최대 풍속이 40m에 달하는 태풍 링링은 오늘 밤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나무가 뽑히고 자동차가 날아갈 정도의 강한 바람이 동반되는 만큼 개개인들도 강풍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간판이나 화분 등은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잘 묶어두고 창문은 테이프 등으로 창틀을 단단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만약 외출을 한다면 자재가 많은 공사장이나 전신주, 가로수 주변은 피해야 합니다. 링링은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도 동반하는 만큼 주변에 막힌 하수구나 배수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저지대에 세워둔 차는 미리 옮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TV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태풍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강풍이나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119로 연락하는 게 안전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주말에 예정됐던 행사들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태풍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내일 예정됐던 광주 수학축전과 교직원 배구대회 등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고 일선 학교에도 방과후 수업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한전 배구단 영고지 유치에 실패하면서 광주에서는 프로배구 경기를 볼 일이 없었는데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여자 프로배구팀들이 광주에서 시범 경기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코브컵 대회를 앞두고 있는 여자 프로배구 선수들이 빛거울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정됐던 일본 전지훈련을 취소하는 대신 광주에서 시범 경기를 치르기로 구단들이 전격 합의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에서는 처음 열리는 프로배구 경기에 팬들도 신이 났습니다. 실제로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직접 보니까 너무 재밌고 생생하고 직접 보니까 더 생동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시범 경기에는 프로리그 6개 팀 가운데 도로공사와 IBK, 현대건설과 인삼공사 등 4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처음으로 광주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는데 찾아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프로 선수들은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을 위해 배구 교실도 열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하고 팔도 늦게 올라가잖아. 팔을 빨리 차야 돼? 함께 팀을 꾸려 미니게임도 치렀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선수들과 공을 주고받은 배구 꿈나무들은 행복에 겨웠습니다. 연예인을 보는 듯한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유소년 배구 교실과 시범 경기는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되는데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오늘 개통식과 함께 공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목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달산을 지나 목포 앞바다를 가로질러 놓인 목포 해상 케이블카. 바다 구간 850m를 포함해 총 길이 3.23km로 국내에서 가장 깁니다. 유달산의 기암 괴석을 바로 옆에서 감상할 수 있고 근대 도시 목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다 위에 그림처럼 펼쳐진 고화도와 다도에 물살을 가리며 지나는 선박들이 낭만항구 목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여 년의 논란 끝에 지난 2017년 착공된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식을 갖고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논란 끝에 개통된 만큼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목표로 하는 목포시도 케이블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특히 우리 목포의 맛, 근대 역사 문화 자산, 그리고 문화예술 이런 관광 상품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앞으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걸로. 목포 시민들의 자산을 이용해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만큼 목포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의 공익적 운영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는 첫 단계로 공익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목포시는 케이블카 주식회사와 협약을 맺고 매출액의 3%를, 손익분기점이 달성한 이후에는 3.3%를 목포시가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관광 재투자를 하여 목포시가 관광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라졌던 시민들의 주식 참여도 공개 유상증자를 할 경우 의결권이 없는 배당 목적의 상환 우선주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을 계기로 목포시는 고화도와 사막도, 원도심 등을 중심으로 머물다가는 목포 관광의 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요구하며 5월 단체 등이 벌였던 농성이 만 3년 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대책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갖고 농성을 시작한 지 만 3년이 되는 내일을 기해 농성을 해제하고 구조물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도청 원형 복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시킨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대정부 투쟁에서 감시와 협력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편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은 오는 10일 박양구 문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전남대병원 노조가 지난해 병원 채용 비리가 있었다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는 오늘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병원의 한 관리자가 조카의 서류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00점을 주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됐는데도 병원이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교육부 감사 직후 부적절한 행위를 한 관계자들을 징계 처분했다며 채용 관련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총장 선거에 교수 4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조선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박대환 독일어과 교수, 민영돈 의학과 교수, 이봉주 물리학과 교수와 윤창육 치의학과 교수가 등록했습니다. 조선대는 자격심사와 선거운동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총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과거 폭행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은 일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13일 밤 10시쯤 광주시 북구 한 도로변에서 39살 A 씨가 자신과 있었던 폭행 사건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싸우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로 36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3일 밤 10시 20분쯤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주인이 졸고 있는 틈을 타 차 열쇠를 훔친 뒤 차량을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